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뉴스의 시청률은 나쁜 뉴스의 총량에 비례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재난 현장이나 범죄 현장, 상식을 벗어난 엽기적 상황 보도에 주목합니다. 좋은 뉴스들이 아니죠.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사람들이 나쁜 뉴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한 주 제법 많은 나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이 같은 주제어들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 부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탈세, 경찰 유착이라는 여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버닝썬 사태에 방아쇠를 당긴 가수 승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허풍과 허세는 사적 영역, 탈세와 경찰 유착은 공적 영역입니다. 개인의 일탈이지 공적 책임은 없다는 변명이겠지요.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내가 연예인인데 자유분방하면 뭐 어때? 그게 예술이야. 라고 주접을 떠는데 그러면 안 된다. 예술과 주접 사이에서 벌어진 사적 영역의 허풍과 허세는 용인될 수 없는 단죄받아야 할 공적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정준영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예, 이게 발부 사유입니다. 네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고요. 그런데 이 버닝썬 사태가 시작된 계기가 된 그 폭행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상조 씨에 대한. 예. 그 가해자로 알려진 그 버닝썬 이사 장모 씨 구속영장은 의외로 기각이 됐어요. 네. 예. 기각 사유가 뭐냐?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이문호 지금 공동대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니 그 핵심을 자꾸 이렇게 이 피해가는 식으로 이게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금 시각도 바깥에서는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김상조 씨가 이제 한 방송하고 또 인터뷰한 내용도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버닝썬 이사에게 폭행당하기에 앞서 최초 폭행자가 있었다. 예. 그 사람은 승리 씨가 속한 단톡방 멤버 중 하나고 아레나 직원 뭐 김 씨. 이란 또 이름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버닝썬 직원들에게 마치 대표처럼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 또 있나 봅니다. 네네. 이번 아마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뭐 아예 지금 이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 오후 가수 승리 씨하고 유인석 대표도 비공개로 또 재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입니다. 예. 2016년 그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그 논란이 된 몽키 뮤지엄 그걸 강남에서 열면서 클럽으로 이제 불법 운영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요. 또 음주운전 보도 무마하려고 경찰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최종훈 씨도 음주 적발 당시 200만 원을 경찰관에게 건네려 했던 것. 네네. 그것이 또 이제 드러나서 금품 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일단 입건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해당 경찰이 이제 이거는 그렇죠. 예, 돈을 안 받았죠. 예. 안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네. 해당 병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예, 거기까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어제 그 실강의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 언론이 2016년 1월부터 10월 사이 그 H 성형외과에 근무한 간호조무사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해서 네네.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한 달에 최소 2차례 정도 와서 이제 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네네. 이런 얘기고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하고 강남경찰서가 내사에 착수를 했고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어제 이 성형외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진 사장 관련 진료 기록부, 마약부, 이 반출입 대장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했는데 네네. 병원 측이 이제 거부를 했다는 거고요. 이게 뭐 영장을 근거로 한 강제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 서류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네네. 이 호텔 신라 측은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 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 또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이 있다. 예. 하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시점 또 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하고 강남경찰서가 신속하게 내사에 착수한 점 그것이 이제 시점상 또 이 호텔 신라 주주총회 바로 앞서서 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배경이 더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보면 거기 이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들 3명이 일괄 사퇴 의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특위가 국회의원들로만 구성을 하다 보니 이게 징계에 좀 미온적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외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 의견을 이제 가능하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각 당이 이제 추천을 하는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위원들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니 결국 이거 뭐 이 5.18 폄훼 3인방 네네. 징계도 이렇게 물 건너 가는 거 아니냐 또 일부러 무산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5.18 그 폄훼 발언 관련해 가지고 이 당내에서도 논란이 돼서 당내 징계 절차에 돌입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네. 황교안 대표가 일단은 뭐 그 추이를 좀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지난 5일에 그 김영정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갑자기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윤리특위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한국 땅 이제 출신 위원 3사람이 이제 갑자기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나선 건데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일종의 집단 행동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이 집단 사퇴 의사를 피력한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연장자가 위원장으로 호선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자문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는데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장훈열 자문위원을 위촉하더니 13일에 그냥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버렸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관례하고 어긋난다. 예.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일단 사퇴 의사를 이제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뭐 그 배경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좀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 그 청와대가 반기문 전 유해 사무총장을 반겼습니다. 네. 춘분이었어요, 어제. 그런데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또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이거를 이제 만들고 반전 총장에게 위원장을 맡겨보자. 뭐 이게 네. 이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제안이었고 문 대통령이 수용을 했죠. 예. 또 전 총장도 이제 청와대 제안 이제 수락을 해서 어제 이제 예방이 이루어진 건데 네네. 예방 직후에 무려 20분 동안이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가지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선 출정식 같았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유력한 그 대선 후보자 중에 한 분이셨었으니까요, 예전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른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산홍상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그냥 곧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늘 네네. 보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이 모자랐어요. 네네. 지난 한 주 동안 패스트트랙 대한 논쟁이 여야 양쪽에서 참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론이 벌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 그 선거제도 개편한다면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성 한 말씀씩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서 의원님 먼저 해 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은 손학규 대표가 또 야당 쪽에서 단식까지 하면서 네. 지난해 말입니다. 예. 지난해 말이죠.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여당과 야당이 그러면 합의를 하자 예.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지역구 숫자를 줄이고 전국구를 75석으로 늘리자. 지역구는 225석으로 하고 지역구는 비례는 75석으로 해서 300석 안에서 네. 그리고 연동형을 받대 50%까지만 하자. 예.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한 상태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자. 이게 이제 합의한 내용인데, 네, 약간의 균열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쪽에서, 바른미래당이 원래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두 당 세력이 합친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이제 반발을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게 가장 명분이 있고 올바른 아니다. 우선 사표를 방지하고 예. 국민이 내가 한 표를 찍어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표가 되는 이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취지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야당들이 같이 하자고 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명분 속에서 네. 합리적인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많은 여론도 또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과 나머지 야당이 아닌 유일하게 지금 남아서 고군분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입장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안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네네. 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역사상 제1야당을 빼놓는 상태에서 선거법이 결정된 적이 없고 예. 두 번째는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선거법만 고치자고 온 것입니다. 예. 그런데 중간에 공수처하고 검경 소위 조정 이 안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손학규 대표도 여기에 대한 염려를 군 두더기 끼워넣기 이거는 좀 어렵다 하는 네네.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또 김관영 대표는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원내대표를 내놓겠다. 또 바른당의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여러분들은 이종대의 어떤 들놀이 같은 예. 이런 선거법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거기다 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5.18 보상 문제를 예. 떨고다. 조건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과는 지금 상황은 많이 내용과 외형적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서 의원님, 이 같은 분위기가 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있는 상황을 보면은 김학의 차관이 벌렸던 사태. 네네.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자연 사건. 그 다음에 지금 연예인들이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 예. 이 부분들을 처리 안 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분노가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라든가 예, 검경 이게 수사권 이런 거. 검찰과 경찰 이 양쪽이 뒤엉켜 있습니다. 네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은 검찰에 열려 있고, 예. 그럼 지금 진행되는 버닝썬 이쪽 연예인 사건 있고요? 경찰이 걸려 있고, 네네. 그래서 이 두 세력들의 균형을 잡고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 비리를 처리하는 공수처, 네네.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켜야 검찰을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을 그냥 두면 또 아니는 경찰의 비대해진 부분을 정리를 하려면은 검경 관련법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 네네. 그래서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3법을 함께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적 여론이죠. 예.
이 공수처법은 80% 이상이 지지를 해요. 네네.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걸 처리 안 하고 그냥 둔다는 것은 국민 여론에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가 하나 있죠. 예. 그래서 그것과 함께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은 함께 이 상황이 좋은 쪽으로 정리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도 저도 뭐 이 3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법이지만은 꼭 함께 걸어서 하는 게 옳은 건지 이건 또 한번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지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는 오히려 그냥 이 선거법만 걸어가지고 했더라면은 더 네. 빨리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 여야가 다시 또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요? 서리온 의원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 선거법하고 국가기관의 기본을 존립하는 또 국민의 생존권과 주권의 문제를 다루는 공수처. 네네. 이러면 또 옥상 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별도로 떼서 국민에게 많은 이해와 그리고 많은 토론과 여기에서 얻어내는 결과로 가야지 네네. 선거법하고 같이 묶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예.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지금 법이 뭐 대통령 4명씩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장도 그랬고 이런 참 칼날 같은 법이 있는데 또 공수처를 만들면은 지금 검찰은 뭐 할 것입니까? 옥상 오기다 이 말씀이시죠? 옥상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 공수처 만들면 공수처를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이것이 자칫 정권적인 차원에서 자칫 이걸 잘못 활용하면은 이제 독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공수처는 이런 방법으로 할 게 아니라 별도로 아까 서른년이 좀 여지가 있었는데 별도로 떼서 우리가 대국민 토론회라든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네네. 의견을 좀 들어서 전문가 또는 외국 상황들 이런 걸 봐서 결정해야지 선거법에 이놈을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하는 것은 저는 어느 국가에서도 이렇게 끼워서 넣는 이런 중요한 법을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그 국회 안에서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은 조율이 좀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네네. 무엇보다도 말씀 나온 대로 공수처법 특히 검경을 분리해내는 이 부분 꼭 필요한 이야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80%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서 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아니라 싶고 어떻게 하든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1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은 그러면 이게 패스트 트랙에다 걸면 되겠구나. 네네. 이 상황에서 나온 국료지책이라고 봅니다. 예.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제1야당이 저렇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해서 네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은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핵심이 지금 바른미래당이고 한국당과 합쳐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런 생각 가지는 게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은 선거법으로 처리를 하면은 예. 지금 그런 우려와 염려의 발생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건 룰을 정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지금 얘기한 공수처 같은 권력기관에 새로운 또 제도가 만들어진다면은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의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정계 개편까지 전 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예. 단지 지금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선거법 문제가 이렇게 졸속으로 그리고 끼어넣기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문제를 또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네. 원칙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정정당당히 여당답게 선거법은 선거법으로 떼서 네네.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룰을 만드는데 어떻게 제1야당을 빼놓고 그리고 또 딴 걸 끼워 넣어가지고 이것은 저는 원칙에 이미 위배되기 때문에 예. 자꾸 새로운 어떤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국정이 그렇게 되면 혼란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선거법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순수해야 된다.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 드립니다. 답변 안 해주셨어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네. 부분은 그럼 선거법 그거 부분에서는 이 선거법이 만들어지면은
여당인 우리가 불리합니다. 네네. 우리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대체로 굉장히 그렇다고 높습니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자체가 당위성이 있고 국민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이런 쪽이고 또 이 소수 정당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대전제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네. 우리로서는 참 충정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뭐 독재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건 거꾸로죠. 전혀 아니죠. 이거는 뭐 두 번, 세 번 되풀이 얘기를 해도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원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공수처니 검경 뭐 수사권 문제를 같이 껴넣는 거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네네. 안 맞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 부작용이라는 게 가다 보니까 해당자들은 물론 정당이도 처음에는 동의한 것 같았지만 지금 바른당이라든지 평민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꾸 문제점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억지로 틀어매기면은 결국은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여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순리로 원칙대로 가면은 저는 될 일인데 이걸 국정에 놓는데 공수처가 없어서 지금 대한민국 운영이 안 됩니까? 네네.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정계 개편까지 네. 가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어제 정병국 의원이 이 시간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는요. 정계 개편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얘기고 뭐 이렇게 딱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계 개편으로 보는 측이 저는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저도 바른당의 몇 분들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고 또 이걸로 촉발돼서 정계 개편이 되면은 한국 정치가 또 저는 잘못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소위 선거법 문제는 아주 명쾌하게 이뤄진다면은 네네. 뒤에 꼬리표가 붙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 수락해가지고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기류가 미세먼지를 타고 온 이 기류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 의원님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이건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예.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 있을 때부터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예. 업적이 환경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했었는데 네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없앨 수 있습니다. 예. 왜 없앨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과거에 70년대에 유럽에 산성비 사태가 났습니다. 네네. 유럽 산림들이 항폐화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고민들을 했었는데 이 해법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50개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유럽 물론이고 캐나다, 미국까지 포함해가지고 50개국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결국은 산성비 문제를 거기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이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는 국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서도 뭐 북한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은 적어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국가들 네네. 지금 말씀드린 몽골까지 포함해서 이 국가들이 협력을 만들어서 예.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책임자는 유엔 사무총장 경험이 있었던 더군다나 환경 전문가인 환경 문제를 잘 다뤘던 이제 반기문 총장이 적임자로 네네. 생각하고 예. 대통령께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였죠. 대통령 제안이 아니라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제안을 한 거를 손학규 대통령이 대표가 수용을 한 제안한 거를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받아서 네네. 정리를 하신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은 거죠. 예. 이거 적절하고 그리고 적임자가 맞춰서 이게 들어앉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적절한 판단 그렇게 저는 보시죠.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반기문 총장이 이 부분을 맡은 부분은 예. 저는 다행스럽다 생각을 갖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전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문제는 집권당에서 4조 3천억이라는 큰 돈을 써가면서 오늘의 이 상황을 전 초래한 것은 이 무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미세먼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았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반기문 총장이 이럴 수 있는 소위 계기를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네. 대통령이 그걸 또 임명을 했고 그래서 네.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보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또 정치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순수하게 네네. 환경 문제로 그래도 유엔의 총장하신 전문가가 예. 이 부분에 온 것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정치적 의미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그런 공통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서른 홍문표 두 의원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오도록 하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여의도 중계석 현원 홍문표 두 의원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당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인데요. 두 분 의원과 다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서 의원님도 그러실 테고요. 물론 국회 같이 있었으니까요. 네네. 친분이 많죠. 예. 나경원 의원하고도 민화협을 같이 했었고 또 윤소아 의원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렇죠. 퇴장 막 하고 그러시던데 그때는 퇴장 그럼 안 하셨나요, 서 의원님? 저는 나경원 의원 할 때는 거의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셨고요. 예, 듣다가 마지막에 좀 나와 버렸는데. 네. 그날 뭐 나중에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래, 내가 유심히 봤지. 네, 마지막에 나왔다. 지금 생각하니까 안 나오고 끝까지 들었어야 됐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참을 수 있는 게 이 인내가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못 참겠더라고요. 네. 내가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럼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연설할 때 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셨나요? 저는 나왔는데요. 네.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당의 대표가 소위 본회의에서 국정지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특정위원을 지목해서. 3분의 2가 예.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지적에서 예. 저는 끝나는 부분 아까 우리 서 의원 말씀하시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네네. 그 소중한 시간에 그 한 부분만 팩트를 갖고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를 해서 이건 뭐 당대표의 연설인지 뭐 어떤 한 특정인을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네네. 그래서 저도 야중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1야당 원내대표의 100일 지금 됐는데요. 네. 좀 근데 여당으로서 평가 좀 저는 해주신다면. 나왔습니다만은 네네. 나온 게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예.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오라고 손짓한 것은 이게 아.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네네. 자기는 우리들한테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왜 안 듣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느냐. 예. 자기만 자기만 나가면 또 모르겠어요. 나 다 나오라 해서 다 데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이 얘기에 딱 맞는 형태다. 예. 자기는 해도 괜찮고 남은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전형을 만들었는데 네네. 나경원 대표도 반성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도저히 이게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 의원님, 지난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이후에 두 팔을 번쩍 쳐들고 아주 굉장히 그 만족한 그러한 제스처를 보여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또 그 나 원내대표가 소통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람이 만능일 수는 없는데요. 네. 그날 나경원 대표의 이야기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을 예. 다시 재현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한 것인데 네네. 여당에선 그 순간을 그걸 못 참고 결국 그러한 상황에 온 것은 참으로 그날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본회의장의 장면이었고 그다음에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은 그건 잘못된 것이요. 지금 당내 어느 당이든지 계파가 있기만은 아닙니까? 예. 그걸 나경원 대표가 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아침 저녁 만나서 우리 당의 현실 문제, 앞으로 해야 할 문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은 예. 아마 외부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갈등, 뭐 계보에 있었던 찌꺼기를 전부 정리하기 위해서 네네.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고 또 야당은 뭐 대여투쟁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껏 나름대로 저는 국민과 함께 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국회 청문회 일정이 조금 시작되고 그러는데요. 청문회 본질이 좀 많이 흐려진 것 같다. 매번 청문회 할 때마다 그 해당자의 어떤 정책적 능력이라든가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변적인 사안들 또는 가정적인 문제들이 하나의 그 주요 지적사항으로 돼서 청문회 본래 그 순기능을 상실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국처럼 청문회를 두 개 좀 나눠야 한다 생각해요. 네네. 청문 후보자의 개인적인 얘기를 묻는 청문회. 예. 그다음에 정책 능력을 묻는 청문회.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적격 여부를 따지고 적격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것은 탈락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두 개를 다 공개로 해버리죠. 예. 공개로 해버리니까 이게 그 일종의 사생활 침해도 일어날 수 있고
문제점이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이렇게 이 두 쪽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문제를 청문회 제도 자체를 손을 봐야 될 거 아닌가 네네.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치에 금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이 나경원 대표 얘기 가지고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나 대표가 우리 그 대표 연설하면서 했던 얘기들 보면은 뭐 우리 당에 대해서 친북이니 종북이니 이 얘기를 열몇 차례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나중에는 대통령대로 무슨 뭐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리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사석에서야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막말 수준의 망언을 해버리면은 네네. 이 정치가 그냥 막말을 하자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정말 피해 나가야 할 얘기인데 더군다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전국 자체가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하고 네네. 그리고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그리고 아주 말초적인 얘기 이런 얘기에 이제 휩쓸리게 되면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극우적 이 상황에 매몰되는 네네. 이런 뭐 쉽게 말하면 특이부대가 보이되는 예.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당의 경우 어떻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형태예요. 예. 이제 우리 말씀을 쭉 하시는데 저는 이 청문회라는 이 부분은 네네.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어느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저는 말씀이시죠? 도덕성 부분입니다. 예. 도덕이 무너지면은 전문성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전직도지사, 현직도지사가 도덕성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무죄라고 했지만은 대한민국의 도덕성, 윤리가 네네. 법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너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장관이나 주요원 자리에 있을 때 있을 사람들을 우리가 천거할 때 이 도덕성 부분 검증을 안 하고 예. 그냥 개인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위 청문회라는 것이 이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도덕성의 잣대는 아주 더 강화를 해서 예. 거기에서 걸러진 사람이 전문성을 찾는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덕성은 안 봐버리고 전문성만 본다 해서 네네.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꽂다 보니까 이런 도덕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도덕성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보는 네네. 그런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두 분 오신 분들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버닝썬 사태 관련해 가지고선 아주 무수히 많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방금 전에 홍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도덕성의 문제라는 부분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이슈라는 판단이 듭니다. 원로 정치인이 젊은 세대, 뭐 구체적으로는 젊은 유권자가 될 수가 있겠죠. 주는 생각, 뭐 메시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듭니다. 최근에 또 설 의원님께서도 젊은 세대에 대한 언급하셔가지고 많은 뉴스에 좀 중심돼 쓰시기도 하셨는데요.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의원님. 이제 세대 간에 이제 가치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이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입장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존중하고 예.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반성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우리와 가치관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무릎을 낮춰서 같은 눈높이로 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젊은 사람은 뭘 고민하고 있고 젊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기준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기준을 낮춰서 그들 눈높이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연애 오락에 쭉 거의 많은 관심들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명정해지고 예. 밝아지고 그리고 오픈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엄습한 이런 데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걸 고쳐낼 수 있는 네. 일테면은 뭐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들을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오픈될 수 있게 네. 한다든지 이런 예.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 어떻습니까? 법원은 오늘 아침에 여성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청문회를 해야 된다. 저는 이거야말로 청문회를 해서 그동안 이 비호 세력이 일부 돈 가지고 권력자가 아니라 경찰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경찰 뒤에는 또 고위 경찰이 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서장이라는 총장 이름이 네네. 지금 많은 혹자들은 진짜 총장을
서장이 그런 것이냐. 예. 그 윗선인데 지금 서장이 모든 걸 안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의혹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야말로 저는 국회에서 명명백백히 다룰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빨리 실행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시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